예, 정치 현안들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이지수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에 이 국민의당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천정배 전 대표 이 당대표 출마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보면은 이제 천정배 대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이 진심을 이용하는 갑질 정치다. 네. 이렇게 이제 십자포화를 보였잖아요.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어저께 그저께 뭐 이어진 어떤 그런 일련의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예. 거의 직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 기자간담회 하고 예. 있을 예. 거고 이제 곧 이제 정동영 전 의원도 정동영 의원도 네. 이제 그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후보들의 기자간담회 거의 뭐 출사표를 완전하게 새 후보가 다 던지는 셈인데 네. 저는 여기에 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떤 후보가 뭐 사퇴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론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곰탕집에 가서 차가운 곰탕 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네. 전당대회가 일사불란하고 한 목소리로 가고 그럼 사실 그게 전당대회겠습니까? 네. 대선 직후에 열리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선에 대한 어떤 책임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 예. 번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비전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예. 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후보별로 사실은 서로 공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되돌아갈 길은 없다고 보여지고 뭐 공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 이제는 이제는 그 안에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뭐 정말 그런 어떤 그런 싸움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가 네. 있죠.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같은 경우에 당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당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맞대응을 좀 펼쳐나가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방식은 좀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100여 명이 넘는 지역위원장들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이제 선거에 나와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예. 반대 측에서는 그럼 보여다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국민의당으로서 가장 히스테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예. 조작 아니냐. 이 조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당과 달리 국민의당에게는 엄청나게 예민한 예. 단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조작 프레임에 걸리면은요, 지금 국민의당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이 막강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예. 요번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의 요청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여다오. 조작이냐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몰고 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휘말려서는 안 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그렇죠. 갑질, 갑을 예. 관계. 예. 천정배 대표가 오늘 갑질 정치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이제 분란들이 사실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듯이 8월 27일 날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어찌 보면 너무 흥행이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안철수 전 대표마저 빠져버리면은 이게 누가 관심을 가져?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지율도 거의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일단 그러니까 관심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소위 당대표의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들 자체가 예.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예. 했었을 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된다 한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거의 다 알려진 상황인데 호남에서도 쉽지 않은 거죠. 호남에서조차도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서 내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뭐 어떤 단체장을 선출을 하게 된다면 그건 호남일 겁니다. 호남.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조차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반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안철수 등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자꾸 어찌 보면은 억지스러운 근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이렇게 그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설사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측근 10명 중 9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측근 없는 정치가 과연 가능한지. 예를 들면은 측근이 나쁜 면도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현실이고 결국은 세력입니다. 그 세력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많이 지금 주변에서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차고 지금 나가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만에 하나 경우 정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어떤 흠결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과감한 지금 행보를 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 실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시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 당내 뭐 갈등이 이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는데 당대표가 된다 한 그 이후도 참 많은 걱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런 답만 먼저, 그러니까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라는 것이 이미 골은 있었다는 거죠. 깊어진 거에 불과하지. 그 골은 언제 생겼냐면 사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미 다 노정이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취재했던 기자들의 후일담 내지 전언을 보면 이번 그 국민의당의 대선 과정에 쭉 봤을 때 사실은 두 그룹이 있었는데 박지원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의 조직, 그다음에 그 측근 그룹,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측근 그룹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그건 어차피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의 공식적인 그런 그 선거 조직과 그다음에 캠프, 측근을 중심으로 한 캠프. 그런데 이 지금 국민의당은 완전히 섞이질 못했다는 거죠. 굉장히 융화가 안 됐고 서로 따로 노는 어떤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내립니다. 늘 결정장애라고 비판을 받다가 결단을 내린 게 뚜벅이 유세거든요. 뚜벅이 유세는 사실 측근들도 그렇게 그 찬성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당 조직에서는 완전히 반대를 했었어요. 왜? 당에서 다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선거 유세를 함께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뚜벅이 유세를 하자마자부터는 당 유세가 완전히 와해돼 버렸어요. 아니 이 후보가 혼자서 저렇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의원들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뚜벅이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로 봤을 때 자신으로 봤을 때는 아니 당 조직이 지금까지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내가 결단을 내려서 뚜벅이를 하니까 이 하락세이던 게 딱 멈추고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하더라.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느꼈고 당에서는 아니 혼자서 저렇게 다니면 당은 완전히 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다니나. 이렇게 완전히 그 골이 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안 나왔다고 치면 당에서 이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비판이 이제 반성이 있을 거예요. 아까 과거의 반성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공론의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 대선 때 물론 당 조직도 잘못했지만 후보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결단을 내렸을 때 내가 승기를 잡았던 대목이 벌써 두 번이나 있었다. 4.23 총선 때도 그랬고 4.23 총선 때도 김한길 전 의원 뭐 민주당과 연합해야 된다. 그거를 뿌리쳤는데 40명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자신은 지금 내 결단이 옳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테고 두 번째는 내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후보들 보면 이제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잖아요. 이제 호남과 안철수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나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뉘는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출마 선언을 했을 겁니다. 가장 저는 유리한 부분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그래도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호남이 오든 안 오든 일단은 호남을 배경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지난 대선을 뛰었고 이제는 안철수 후보는 호남만을 가지고는 다음 대선의 승부를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호남계와 안철수계가 나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호남계가 민주당으로 갈 테면 가라. 나는 전국 정당원에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로서 전공법적인 전략을 구사를 한다면 가장 저는 유리하고 국민이 많이 알려진 결국은 정치
정치는 누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나 인지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이 인지도가 바로 지지율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 결단력이 없고 그리고 뭐 자주 철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대선이라는 확고한 목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높이 살 가능성도 있고 예.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호남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과거에 어떤 민주당 영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찾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기에서 창조적인 파괴보다도 도전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설령 이것을 실패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큰 국민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